안녕하세요. 저희는 상권 브랜드 이미지 매칭을 통한 창업 컨설팅 모형 개선을 주제로 연구한 TOP팀입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자 이가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7월 양평에 오픈한 스타벅스 더 양평 DTR점의 성공을 보고 의문이 생겨 본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을 잘 잡아야 성공한다는 기존 통념과는 다르게 스타벅스 더 양평 DTR점은 이런 허허 벌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유동 인구수가 강남구의 4%도 채 되지 않는 불리한 위치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뷰와 분위기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위치에 커피 혹은 커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방문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없다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자체 설문조사 수행 결과 브랜드에 따라 방문 의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가게가 위치한 상권의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권 구획, 리뷰 크롤링, 그리고 재무 데이터 수집 이 세 트랙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지점별 재무제표를 활용해 영업이익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대회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BC카드 사용 내역 정보 데이터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권 이미지를 분석하기 전 상권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버스 정류장별, 지하철역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존 상가업소 클러스터와 비교해 자체적으로 상가를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별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버스 정류장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가업소 클러스터와의 교집합이 원형, 직사각형 등의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상권 분류가 잘 되어 있고 상권별, 업종별 매출 분석이 가능한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측에 요청해 상권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CSV 파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시간적, 비용적 여건상 모든 상권을 살펴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 BC카드 데이터에서 확보한 5개의 구의 발달 상권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때 하나의 구 안에서도 많은 상권들이 존재했는데 같은 이름으로 붙여진 상권은 하나의 상권으로 간주하는 등의 전처리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 상권 중 유동인구 전체 상위 20개를 뽑아왔습니다. 그중 BC카드 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는 상권은 이렇게 총 9개였습니다. 하지만 이 9개의 상권 안에서 상권 내 이미지 분석을 위해 개별 점포 리뷰를 모두 보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짐락 추출 방식으로 한 상권 안에 있는 여러 구획 중 한 구획을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시전님께서 대안지수 개발 과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에서 성과 측정 대안지수 개발을 담당한 박시현입니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듯 점포별 매출액을 구하지 못해 애를 많이 먹었음을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구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번호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매출액을 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대안지표를 직접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대안지표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선형회귀 분석 방법을 활용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화면에 보이는 다음 5단계를 거쳤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안합성 지수를 구성할 지표들의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매출액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여러 지표들을 우선 모두 후보로 지정하였고 그 결과 네이버 지도에서 평균 별점 등을 포함한 다음 6개의 지표를 그리고 카카오 지도에서 평균 별점 등을 포함한 총 2개의 요소를 선택해 크롤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크롤링을 하려면 URL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일정한 양식에 맞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URL을 열심히 리스트업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업한 URL을 바탕으로 크롤링 코드를 직접 개발해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각 점포별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선형회귀 분석을 돌려야 하는데요. 저희가 크롤링한 것은 점포별 데이터이고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는 우편번호별 데이터입니다. 두 데이터의 단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단위를 맞춰주는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BC카드 데이터셋을 가공하여 우편 번호 내 점포당 평균 매출액을 1000으로 나눠준 값.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 값을 우선 종속 변수로 그리고 크롤링한 데이터를 독립 변수로 설정한 다음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귀 과정 성립 여부라든지 혹은 다중 공산성 그리고 아웃라이어 제거 등의 기초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네이버 지도의 방문자 리뷰 수와 블로그 리뷰 수가 매출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회귀 사전차 플롯입니다. 좌우지간, 그런데 이 적합값을 보면 이 값이 너무 커서 그대로 합성 지표를 활용하기에는 직관적이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표준화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비용 문제입니다. 과연 강남역과 이태원역에서 운영 비용이 같을 것인가, 같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브랜드 쏠림 현상입니다. 즉, 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합성 지수 값을 보인 반면 등에서는 정반대 현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먼저 비용 이슈를 반영해주기 위해 표준화된 1층 평당 평균 임대료로 적합값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랜드 쏠림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자산 규모 자체가 차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커피의 자산 규모인데요. 키스라인에서 조회해본 결과 자산 총계가 고작 50억 정도, 사실은 50억도 안 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해서 는 무려 1조가 넘는 자산 규모를 지니고 기업 형태 또한 대기업으로 분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슷한 자산 규모를 가진 회사들끼리 묶어줘야겠다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그룹핑을 진행하였고 각 그룹별로 스케일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고요. 합성지표 값에 따라 지점을 최상부터 최하까지 총 5개의 단계로 구분하여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브랜드가 장사가 잘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성과 측정 대안지수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후 안수빈 팀원께서 상권별, 브랜드별 이미지 도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TOP팀의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안수빈이라고 합니다. 앞선 발표자께서 브랜드와 상권을 매칭했을 경우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브랜드와 상권의 이미지를 분석해보고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매칭이 되었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브랜드와 상권의 이미지를 뽑아냈던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공통적인 과정으로는 URL 리스트업, 크롤링 실시, 그리고 크롤링된 리뷰에 대해서 토큰화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TF-IDF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어진 슬라이드에서 한 단계씩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브랜드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국의 주요 상권을 선정을 했고 이 상권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지점들에 대한 리뷰를 뽑아낼 수 있도록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대상 브랜드는 매출액과 자산 규모 그리고 가격대를 고려하여 골고루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 지역 같은 경우 상주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의 가장 번화한 지점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지점들에 대해서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의 URL을 리스트업하고 파이썬의 셀레니움 패키지를 이용해 자동화된 크롤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자면 네이버 지도에서의 크롤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더보기 버튼이 사라질 때까지 클릭하도록 코드를 구현하여 창에 떠있는 모든 리뷰들을 메모장에 차례로 텍스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 지도의 경우에는 더보기 버튼이 아닌 하단에 보이시는 페이지를 끝까지 넘겨가면서 리뷰들을 모두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크롤링한 리뷰들을 대상으로 파이썬의 KONLPY 패키지를 통해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면 이렇게 품사 태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브랜드의 이미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형용사만을 뽑아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지는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 발표자인 권영근 팀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OP팀의 네 번째 발표자 권영근입니다. 저는 리뷰에서 뽑아낸 형용사들을 가공하여 특정 브랜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용사들을 뽑아내는 과정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TF-IDF 알고리즘입니다. TF-IDF 알고리즘은 특정 단어와 문서 사이의 연관성을 수치로 나타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저희의 예시로 설명드리면 전체 브랜드의 리뷰에서는 등장하는 빈도가 낮지만 특정 브랜드의 리뷰에서만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뽑아내었습니다. 직접 파이썬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앞서 크롤링해 두었던 리뷰에 적용시켰습니다. 결과로 나온 TF-IDF 값을 기준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글자의 크기가 클수록 특정 브랜드와 밀접하게 연관된 형용사입니다. 그림은 을 예시로 결과를 뽑아낸 그림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상권의 이미지도 분석하였는데요. 2018년 기호학 연구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음식 문화는 지역의 브랜드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상권의 이미지를 해당 상권 내에 속한 음식점들의 이미지로 대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각 상권에 속한 음식점들의 URL을 리스트업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도출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같은 방법으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출한 브랜드와 상권의 이미지를 앞서 분석해둔 성과 지표에 매칭을 시켜본 결과입니다. 상권의 이미지가 왼쪽과 같을 때 브랜드의 이미지가 오른쪽과 같다면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우아하다, 예쁘다, 혼잡하다, 오묘하다와 같은 이미지를 갖는 상권에서는 고급스럽다, 아늑하다, 풍부하다, 편안하다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가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상권 자체가 너무 번화하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특정 업종 전체가 높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발견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어지는 발표에서 이은지 발표자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OP팀의 마지막 발표자 이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TOP팀의 결론, 상권 브랜드 이미지 매칭을 통해 창업 컨설팅 모형 개선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쉬움이 남는 절반의 성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점포별 매출액 차이를 통해 이미지 조합의 차이를 분석해내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 역의 과정인 이미지 조합의 차이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데이터, 시간, 장비 부족 등으로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매출액의 차이가 이미지 조합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상관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 일부 상권의 경우 이미지와 관계없이 업종 전체가 좋은 성과를 nem을 확인하였다. 셋, 개별 상권, 브랜드별 이미지를 검토하고 주로 작성되는 리뷰 주제들을 확인해 보았다. 넷, 인터넷상에서의 인기가 매출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입니다. 다만 한계점도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 조합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범주형 분석이나 다른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꼭 인과성을 규명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분석한 상권에 대해서만 적용해 보았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소스 데이터의 제작 시점이 현재와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합성 지수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모두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TF-IDF 기법을 활용하여 형용사만 추출한 것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미지 조합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권을 전국으로 확장했을 때의 결론을 비교해보고 어떠한 이미지의 상권에서 커피 전문점 전체가 매출이 높은지를 분석해보고 일부 지표들 외에 매출액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에 활용되는 수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부 정량적입니다. 저희의 연구를 기점으로 온라인 리뷰와 같은 정성적 지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더욱 정교한 창업 컨설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TOP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